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친정에서 해주신 신혼집의 명의를 자기 아들 앞으로 해달라는 예비시모 때문에 사이다 먹이고 파혼한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했지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나면서 다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만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맞고 어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커플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닌 예비시모 때문이다 보니 제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네요. 남자친구와 사귀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예비시모가 은근슬쩍 용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인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 일부러 부담 없는 선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지혜야, 선물 고마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선물 보내지 마. 그동안 제가 매번 선물을 신경 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비싼 것도 아닌데요. 아니, 앞으로는 그냥 돈으로 줄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께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면 그걸 살 돈으로 바로 드리는 게 더 나은 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솔직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액수를 정해서 얼마를 달라.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예비시모의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선물 대신 돈으로 드렸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아 부담되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사드릴 땐 남자친구도 선물 사서 저희 집에 보냈고 돈으로 드리기 시작하니 똑같이 봉투를 줬죠. 다만 저희 집에서는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셔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엄마가 힘이 없어 돈 못 벌게 되면 그때 용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매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과 명절도 2번이니 돈으로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아들이었고 예비시모 역시 혼자 사셨기에 함께 여행도 몇 번 갔습니다. 혼자 사시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저와 만나면서 은연중 나오는 말이 엄마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요즘 들어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시네. 정말? 그럼 아버님 모신 곳에 한번 다녀오면 어때?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차라리 어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친구분들하고 어디 놀러 가시라고 하는 건? 우리 엄마 친구 별로 없어. 나이 들면서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아. 그래서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예비시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 아들은 신나게 여행을 가는데 집에서 혼자 또 사진 보시며 우울해하실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2번인가 예비시모를 모시고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좋다. 나 이런 곳 처음 와봐. 정말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내가 어디 이런 데 와볼 생각을 했겠어? 우리 지혜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호강해. 왜 우세요?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앞으로 좋은 곳으로 많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말? 그럼요. 솔직히 제 엄마라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편이었는데 제대로 여행도 못 다니며 사셨다고 하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저렇게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여행을 갈 때마다 모시고 갔더니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모두 예비시모의 조건에 맞춰야 했거든요. 혹시라도 저희끼리 다녀오면 한 달을 삐지셨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예비시모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선물을 사드리며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제 착각이었죠. 자기야, 어머님 기분은 좀 어떠셔?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아. 겨우 풀었어. 다행이네. 그런데 있잖아. 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뭐가? 아니, 우리 결혼해서도 어머님이 자기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삐지시면 그땐 나도 자기처럼 해야 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자기는 신경 쓰지 않게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번 일로 매번 삐지시고 그러시면 결혼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이때는 제가 얘기하니 알아는 듣더라고요. 기분이 풀릴 때까지 예비시모가 원하는 걸 갖다 바치면서 풀어드리는 건 아니라고 하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다만 혼자 계시니 남자친구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아 더 잘해드리고 싶어 그런 거라고 하니 더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했으니까요. 다퉈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대화도 안 통한다면 모를까 남자친구는 그래도 제가 무슨 불만 얘기를 하면 고치겠다고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조건 제 말을 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대화로 풀고 해결하는 걸 원했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줬고요. 결혼 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둘이 헤어질 만한 이유도 그럴 계기도 없었고 나이도 있었기에 결혼은 저희에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비시모 역시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이러시며 저희 둘만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심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사실 주변에서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홀시어머니라 결혼해서 너무 참견하거나 학가를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힘들까봐 미리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아 저 역시 약간 걱정되긴 했지만 예상외로 잘해주시고 터치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처음엔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쩌지? 알다시피 집을 해줄 만한 형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좀 보태주고 해야 하는 건데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 아유 고마워. 하긴 그것도 재미지 뭐. 살면서 둘이 돈 모아서 집 넓혀가고 그러면 재밌잖아. 괜히 보태주시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저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도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자친구는 대출받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산으로 주실 거 미리 주신다며 줄 거 주고 편하게 사시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빠 명의로 경기도 쪽의 아파트였습니다. 고모부 추천으로 지방에 땅을 조금 사셨는데 운 좋게 주변 개발로 땅값이 몇 배로 뛰어오르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되셨습니다. 그때 구입을 한 아파트였고 지금 일을 하시면서도 그때 벌게 된 돈으로 해외여행도 여유롭게 다니시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십니다. 그런데 그건 부모님 재산이지 제 돈은 아니라 당연히 결혼도 제 힘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아파트를 주신다니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주실 생각으로 사신 거라고 했고, 제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저에게 주신다고 했기에 괜찮다고 해도 빨리 명의 변경부터 하고 신혼집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니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와! 어때? 괜찮아? 아이,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교통편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경기도라고 해도 그 정도면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우리는 차 타고 출퇴근할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 당장 대출받아서 빚으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보다 훨씬 나은 거지. 이때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물질적인 욕심 없다고 저와 둘이 살면서 살림살이 늘리면서 그렇게 살자고 해놓고 집이 해결되니 그만큼 아끼게 된 돈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만났는데 남자친구 차 안에 명품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뭐야? 뭐 샀어? 어? 아, 그거 엄마 줄 거. 어머님? 우리 엄마가 가방이라고는 다 무슨 시장에서 산 거라 이번엔 좋은 거 하나 샀어. 아, 그래? 잘했네. 가방이든 옷이든 좋은 건 그만큼 오래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일부러 비싼 걸로 샀어. 자기 혹시 서운한 건 아니지? 내가 왜? 아니, 내가 엄마 것만 사서. 난 됐어. 집에 가방도 많고 너무 비싼 건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더라.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더군다나 어머님 드릴 가방이라는데 솔직히 잘 샀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비 시모를 만났는데 갑자기 임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애 늦게 갖는 젊은 부부들 많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신혼을 즐긴다나 뭐라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어. 애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결혼하면 애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땐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아까 어머님 말이야.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 거지? 무슨 얘기? 애를 늦게 가져라 이러신 거. 그거야. 신혼을 즐기라는 거겠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과 예비 시모가 저 모르게 머리 굴려가며 계산해서 저런 말을 한 거였어요. 아마도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두 사람한테 끌려다니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혼집이 해결되고 난 뒤 예비 시모는 부쩍 저에게 연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나다? 네, 어머님. 집은 어떻게 됐어? 집이요? 너네 살집 말이야. 인테리어 그런 건 안 해도 되냐? 네. 세입자 기한이 좀 남아서요.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집 상태 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겠구나. 이런 식으로 신혼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집 명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명의라뇨? 아니, 너네 결혼하면 그 집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거야 제 명의로 해야죠. 그래. 알았다. 이때는 혹시나 공동명의를 바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마치 확인 전화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해서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점을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웃긴 건 예비 시모는 저한테는 둘만 잘 살면 되는 거니 결혼 전에 사주 같은 건 보지도 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안 좋게 나오면 괜히 기분만 상하는 게 사주고 점이라면서 재미로도 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점을 보고 와서는 신혼집을 자기 아들 명의로 하지 않으면 애군이 껴서 앞으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봐봐. 내가 직접 들은 거 적어왔어. 여기 보면은 이게 안 좋다는 뜻이거든? 잘 안 풀린다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이게 그 뜻이라고.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듣고 왔다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였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 역시 예비 시모를 향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저러시는지. 어머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씀 없으셨어? 그래서 나도 황당했던 거야. 원래 엄마가 사주 같은 거 믿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혹시 자기도 어머님하고 같은 생각인 거야? 뭐가?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그 아파트 명의 말이야. 내 이름으로 하는 거 혹시 불만이 있다고. 아니, 난 그런 거 없는데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그 아파트에 뭐 내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마음에도 담아두지 말고.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자기 말만 들을 거야. 진짜. 예전 같으면 예비 시모가 기분이 안 좋거나 삐지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뭐든 하려고 했을 사람인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시모가 또 저런 얘기를 꺼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저한테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모의 생각이지 남자친구의 생각은 아니었기에 저도 화내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 얘 어떡하니? 우리 민수가 지금 사고 나서 병원이야. 병원이라뇨? 지금 진료보고 깁스한다고 들어갔어. 지금 나온다. 일단 빨리 와, 빨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깁스를 했다길래 바로 예비 시댁으로 갔더니 남자친구는 발에 정말 깁스를 한 상태였고 옆에서 예비 시모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거 봐라, 거 봐. 네?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엄마,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또 그러세요? 너도 똑같아. 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 꼴 난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냐. 지혜야,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그 집 명의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 잘 풀린다고. 그건 아니죠. 설마 그때 점 보고 오신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 난 믿는다. 내 아들하고 연관된 거라는데 어떻게 안 믿어? 안 그래? 네가 나중에 자식 낳았는데 말 안 들으면 네 자식한테 피해간다고 하면 너 같으면 안 믿겠어?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날 남자친구가 다쳐서 다리에 금이 간 건 제가 신혼집 명의를 남자친구 이름으로 해주지 않아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 아들 다친 거라면서 너희 만약에 결혼해서 부부가 된 상태였어 봐라. 네 남편이 다친 건데 네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걸 가지고. 너 그렇게 자꾸 내 앞에서 이럴 거야? 내가 괜히 그래?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뭐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냐고. 그저 하나뿐인 자식 결혼해서 잘 살기만 바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다쳤으니 찜찜하잖아. 아유, 속상해.
이날 남자친구가 다친 모습에 속도 상하고 또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예비 시모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솔직히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부적이지. 실은 내가 하도 불안해서 우리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둔 거야. 정말 천운이 도왔지. 이거 아니었으면 다른 데 다쳤을지 어떻게 알아. 다리에 금가서 깁스한 걸로 끝나서 다행이다 이 소리야.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니 정말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집에 와서도 예비 시모는 저에게 문자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미신인 걸 나도 알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났으니 조심해서 나쁠 거 있어?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다친 얘기를 들으시고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그깟 명의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니 거 내 거 없이 저와 남편의 재산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예비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아파트가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와는 상관이 없지만 남친 명의로 해야 나중에 저희들 다 노후가 편안하고 가족 모두 무탈해진다며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자기 말대로 해야 한다고 점집에서 그랬다고 하시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며.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이 달라졌네 어쩌네 해도 그래도 이왕이면 남자가 집을 해와야 모양새도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하면 어때서요.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들만 봐도 둘이 반반하거나 제 친구가 집 해간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보기엔 아니라니까 그러네. 주변에서 말 많을 거야. 여자가 집을 해왔다고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부탁한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 그렇게 하면 내 아들 체면도 서고 나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할 테니 주변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명희가 진짜 우리 아들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거짓말이잖아. 나더러 지금 이 나이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나 하라는 거야? 그게 사기치는 거지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 대해서 일 하나 보탠 거 없으면서 명의를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 바로 인상을 쓰며 삐져서는 가버리셨죠. 이때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기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아라. 자기는 절대 자기 엄마와 생각이 같지 않다 이러면서 제 편인 듯 굴었지만 결국 한통속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분명 집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가 점을 보고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형식상으로만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를까. 한 번 듣고 나니 정말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예비 시모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까봐 괜히 저도 겁이 났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세뇌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칼같이 안 된다고 했다가 생각을 해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희망을 가진 건지 매일 밤 아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명의로 될 거라 믿고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야, 생각을 해봐. 진짜 자기 이름으로 했다가 우리 엄마 말처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고 오히려 좋은 거지. 안 좋은 일 예방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희망만 주는 것 같아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안 받겠다고 했더니 더 난리였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욕심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한 것 같은 남자친구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점집으로 향하는 예비 시모도 짜증이 났고요.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괜히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앞두고 집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어느 날 예비시모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예비시모가 쓰러져 응급실에 갔었는데 급하게 치료받고 집에 와서 누워 계신다고 했죠. 아니 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엄마가 우리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셨나 봐. 평소 혈압도 높으신 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어. 나이도 좀 많으셨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예비시모는 남자친구 말대로 안방에 누워 계셨는데 약 드시고 겨우 잠드셨어. 깨우지 마. 일어나시면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고 우리 걱정에 또 쓰러지실지도 몰라.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더라.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평소 무슨 질환 같은 거 있으셨어? 아니. 혈압 조금 높은 거 말고는 없었어. 건강하셨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그러시더라. 이날부터 남자친구는 다시 예비시모의 건강회복과 또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하고 전화를 하면 나 지금 밖이야. 아직 퇴근 안 했어? 벌써 집에 갈 시간 아닌가? 퇴근이 아까 했는데 엄마가 나 밉다고 나가라고 하셔서 식사하시는 동안엔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 달간 삐지셨을 때 남자친구가 현금이며 옷이며 갖다 바치면서 예비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을 다 드리거나 명품 지갑도 사고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전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다 집 명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하려고 일을 마치고 예비시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간다고 하면 남자친구는 엄마 기분 별로야. 자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와. 이럴 거라서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남자친구에게 집을 안 받겠다고 했다가 난리를 쳐서 이번에는 예비시모 앞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예비시댁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현관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고 지하 주차장 역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1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는데 지상에 차댈 곳이 없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두 사람을 본 거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저를 못 봤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건지 남자친구 양손에는 마트 봉지가 들려 있었고 더 어이없는 건 제 앞에서는 깁스한 모습이었으면서 이날 보니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남친 옆에서 걷고 있던 예비시모도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둘이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뒤쪽으로 바짝 붙어 가보니 고등어 산 걸로 조림하면 아주 맛있겠다. 그렇지? 네. 그런데 엄마 언제까지 기다려요? 조금만 더 있어봐. 어른이 아프다는데 지가 어쩔 거야. 명이 그거 뭐라고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집값게 별 수 있어? 지혜가 보통 여자하고는 달라서. 다르긴 뭐 달라. 내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내 말대로 해. 글쎄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해.
나중에 너희 결혼해서 애라도 태어나면 애들이 할머니 집이라고 놀러 왔는데 집이 오래됐네 낡았네 하면서 오고 싶어 할 것 같아? 그건 그렇죠. 이게 다 너희 위해서야. 사람이 바로 앞에만 보고 살면 못 써. 나중을 봐야지.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래? 그리고 여기 길 건너 새로 지은 아파트 20평대인데 넓게 빠졌더라. 이번엔 세게 나가서 네 명의로 바꿔야 그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너도 좀 세게 나가라고. 두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더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대충 나눈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준다는 아파트 시세가 경기도긴 하지만 꽤 높은 편이었고 그 집 남자친구 명의로 하게 되면 저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든 할 수 있어서 그걸로 대출받아 예비시모가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었죠. 너무 기막히지 않나요? 이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혼집을 저희가 대출받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시모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땐 대출금을 혹시나 본인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발을 빼려고 둘이 잘 살라고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집이 생긴다니까 마음이 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그저 예비시모 혼자만 그런 거였다면 제가 남자친구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두 사람이 저렇게 작정하고 일을 꾸민 거니 제가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사주 보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헛소리를 할 때도 난 우리 엄마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둘이 똑같다면 제가 더 난리칠 걸 예상하고 있었고 결국 이 결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예비시모와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야 저와 결혼을 하죠. 혹시나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더라도 결혼해서 어떻게든 바꿀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를 늦게 가지라고 한 것도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예비시모한테 용돈도 못 주고 신경도 못 쓸까 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난 저는 그냥 집에 가려다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어? 우리 집에 온다고? 응. 오늘은 좀 그런데 다음에 와. 그런데 나 벌써 근처 다 와가는데 그냥 가라고? 아니 미리 전화를 하고 오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떡해. 뭐야, 전에는 언제든지 오라고 했으면서. 아니, 알았어. 그럼 오늘 엄마 기분 상태가 좀 별로니까 밖에서 보자. 내가 나갈게. 그래서 아파트 입구로 차를 빼놓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급하게 혼자 붕대를 감아서인지 어딘가 엉성해 보였습니다. 아, 미안. 다리 때문에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뭘 갈아입어. 집에서 나오는 거 아는데 편하게 나오면 되지.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어쩐 일이야? 피곤할 텐데 바로 집으로 가지. 그냥 어머님이 걱정이 되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머님 보고 싶은데 기분이 안 좋으셔? 좀 그러네. 아마 지금 자기 보면 괜히 화내실지도 몰라.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나도 집에서 엄마 신기 안 건드리려고 노력 중이거든. 방금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 아, 그랬어? 저는 이날 남자친구에게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나 바로 들어가 봐야 해. 그런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머님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말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 안 돼! 아니, 무슨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대체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 건데? 나도 어머님 상태를 알아야 기분을 풀어드리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왜?
나 때문 아니야? 정확히는 집 명의 때문이잖아. 이날 제가 집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저를 급하게 막아서면서 안 된다고! 왜? 엄마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저렇게 누워 계시는 줄 알아? 너 걱정할까 봐 내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졌어. 뭐? 그 집 때문에 네가 하도 고집 피워서 명의 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냐? 다 우리 잘 되려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엄마 말 싹 다 무시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거기다 집 안 받는다고까지 해서 엄마가 쓰러지신 거라고. 이날 남친은 제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이 짜고 집을 욕심내고 있었으면서 아닌 척 저러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 명의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미 저는 다 알아버렸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친의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몰라? 어떻게 명의를 남편 명의로 안 하냐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어. 자기 아들 명의로 하려고 그동안 눈물겨운 예비시모의 노력에도 안 되자 쓰러지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요. 그래서 이날 남자친구가 계속 맞기도 했고 예비시모 얼굴은 보기도 싫어서 한마디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그냥 갈게.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려. 뭘?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정말? 정말이야?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쓰러지셨는데 어쩌겠어. 나도 사람인데 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드려. 내가 어머님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았지? 알았어. 그런지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이런 말을 가짜라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동안 고민 많이 했어. 이런 결정하기까지 힘들었다고. 난 몰랐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 어떻게 그러냐?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암튼 나 그만 가볼게. 그래, 알았어. 그럼 운전 조심하고 집에 가면 연락하고 나도 얼른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이날 남자친구는 제 말이 그렇게나 좋았는지 아주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깁스한 걸 깜빡할 정도로 좋았나 봅니다. 애초에 다치질 않았으니 뛸 수 있었던 거죠. 이날 저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둘이 싸웠어? 아니요. 싸웠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겠어요? 이 결혼하면 저 평생 불행하게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이날 대체 왜 그러냐는 부모님께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비시모가 점을 보고 와서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린다는 둥, 거기에 집 명의를 남자친구로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집을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것까지 전부 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좀 전까지는 왜 그러냐고 하셨다가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충격이었는데 부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눈에 남자친구가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은 점만 보시고는 제가 좋으면 됐다고 하시며 옆에서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이 모습을 알고 나서는 아빠는 화도 내셨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선에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결혼 준비라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었기에 정리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둘이 관계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 부모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놈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도 컸고요. 남자친구는 바빴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저는 분명 그날 제 생각을 다 전달했는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에이, 왜 그래. 나 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그리고 우리 할 일 있잖아. 할 일? 무슨? 집 명의 바꿔야지.
내 이름으로 하려면 내 서류 필요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왜 연락한 거야? 우리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끝내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대충 알아보고 서류 준비해서 너한테 전화한 건데. 서류를 왜 준비해?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 너도 그날 동의했고. 야, 장난하지 마. 무슨 장난? 우리 엄마가 집 명의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하겠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 기분도 풀리고 나도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그간 바빠서 이제야 연락한 건데 대뜸 끝났다느니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야, 너네 엄마가 그때 그렇지 않았냐? 원하는 건 딱 하나라고.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우리가 결혼하면 불행해지거든. 그래서 우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그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대체 뭘 들은 거야? 내가 언제 명의해준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 네가 저번처럼 오해해서 들을까봐 다시 말해줄게. 파혼하자 우리. 이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해놓은 것도 없어서 파혼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 얘기 오갔고 상견례도 했으니 제대로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쓰러져서 누워만 계신다던 남친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바로 누워야 한다던 분인데 집으로 찾아온 모습을 보니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는커녕 너무 쌩쌩해서 놀랐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에 지혜 있어요? 네, 그런...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것 같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파혼이라니! 아, 그 얘기 듣고 오신 거구나. 장난해?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파혼이라니요? 얘기 다 들었습니다. 명의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나 본데 절대 그 집에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지혜랑 또 제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둘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 어디예요? 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려고요.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데 점을 보고 오신 건 맞는 거죠? 그럼 내가 거짓말하니? 그럼 주소 주세요. 하지만 어디냐고 물으니 제대로 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나 갈 수 없고 예약도 몇 달씩 걸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어머니가 여기 오셨으니 빨리 와서 모셔가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잠시 뒤 남친이 오고 나서도 남친 어머니는 헛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말 안 들어서 지혜가 고집을 부려서 제 아들 다리도 다쳤고 저도 쓰러졌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미신 안 믿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인생 진짜 망하고 싶어?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하면 제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요? 뭐야?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내. 그래. 이거 우리 아들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니까 내가 소송하면 어쩔 거냐? 무슨 소송이요? 모기는 네가 마음대로 파혼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정신적 충격받은 걸로 나도 소송할 거다. 네 생각대로 될 것 같냐? 응? 하세요. 뭐라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소송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제 핸드폰에 기록 다 있어요. 제가 고집부려서 어머니 아들도 다치고 어머니도 다친 거라고 정확히 그 내용이 있는데 만약 그게 다 거짓이면 그것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저 속인 거니까요. 그러자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겁주려고 한 말인데 제가 저리 나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난감했나 봅니다. 병원 위치가 어디예요? 어머님 쓰러져서 갔다던 그 병원 어디냐고요? 그리고 박민수 너! 그 다리 말이야. 정형외과는 어딘데? 진료 기록 가져와 봐. 내가 말한 거 다 서류로 떼우고 확인시켜주면 소송에서 정신적 충격이니 뭐니 손해배상 청구하면 나도 다 해줄게. 하지만 다 가짜였으니 그걸 확인해 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쪽팔렸는지 자기 엄마를 끌고 나가자고 했는데 아니 걔가 왜 이래? 지금 이렇게 가면 집은 어떡해? 일단 나와요. 이거 나 계약금 어쩔 거야? 집 얘기에 계약금까지 나오자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셨는데 곧 자기 아들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면 대출받아서 이사갈 아파트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던 겁니다. 설마 벌써 계약금을 보냈을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명의 바꾸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천천히 저모르게 대출받을 계획인 줄로만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벌써 일을 벌여놨더라고요. 남친은 이날 자기 엄마 입을 막으려고 했고 상황이 급하니 남친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아주 발을 동동 굴렀는데 벌써 집 계약하셨어요? 아직 명의 바꾼 것도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이날 남친 머리통을 한 대 때렸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그러자 웃긴 광경이 펼쳐졌는데 남친이 자기 엄마를 끌고 나가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데 다리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다리에 금가속 깁스 오래 해야 한다면서 다리 안 아파? 아니 너 지금 깁스한 다리 말고 멀쩡한 다리를 쩔뚝거리면 어떡하냐? 제 말에 마음이 급했는지 다른 발을 아픈 척하며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날 저희 아빠는 모든 게 다 거짓인 걸 직접 확인하시고는 남친을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 자식이라고 손을 대진 않으셨지만 현관 앞에 서서 온갖 욕을 다 먹어야 했으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참 씁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저희 집에 있다가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들리는 얘기로는 계약금 날린 건 당연하고 이번엔 진짜로 쓰러져 누워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엄마 쓰러졌다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네가 잘하는 거 해. 어머니 기분 안 좋으면 기분 풀릴 때까지 뭐든 다 하는 게 너잖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번 일 되돌리라고 너네 엄마가 시켰냐? 시시콜콜 우리 둘 얘기 엄마한테 다 하고 나보다 엄마 기분 위주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너랑 결혼했다가 그 꼴 다 보고 살아야 했잖아? 나한텐 엄마도 소중해. 날 낳아주신 분인데. 그래 당연하지.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 소중해. 그런데 있잖아. 부모님은 안 그래. 자식 위해서 뭐든 하시지 자식을 이용해서 본인 욕심 채우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만약 있다면 그게 과연 진짜 부모일까?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런 헛소리 짓거리면 저번보다 더 개망신당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고 전화해라. 이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내는지는 건너 전해 들어서 알게 됐는데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돈 안 날리고 평소처럼 살았을 텐데 생돈 날려 화병 생기고 원하지도 않는 이별로 마음고생하면서 매일 술에 빠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 좋던 두 사람도 결국 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전 남친 엄마는 자식을 위한 게 뭔지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전 남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전 남친이 찾아와 다시 잘해보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 정리는 거의 끝났거든요. 현재 저는 이별의 아픔 따위 겪을 시간도 없이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요. 부모님과 곧 여행도 갈 예정이라 잡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 잘 살 겁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한 번쯤 겪어볼 만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잘 넘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이 올 거라 믿으며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